Why do birds suddenly appear every time you are near? Just like me, they long to be close to you. Why do stars fall down from the sky every time you walk by? Just like me, they long to be close to you. On the day that you were born, the angels got together and decided to create a dream come true. So they sprinkle wonders in your hair of golden starlight in your eyes of blue. That is why all the girls in town follow you all around. just like me, they long to be close to you. On the day that you were born, the angels got together and decided to create a dream come true. So they sprinkle wonders in your hair of golden starlight in your eyes of blue. Close to you. Close to you. 여러분, 봄이 왔습니다. 새 학기, 새 출발, 그리고 새로운 만남이 기다리는 계절. 봄은 언제나 설렘과 시작의 계절이죠. 길거리에 벚꽃이 하나둘 피어났고 따뜻한 햇살이 부드럽게 감싸온 이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유난히 추웠던 겨울을 지나 마침내 만나는 따스한 봄날. 여러분은 올해 어떤 봄을 맞이하고 싶으신가요? 설레는 봄날의 로맨스, 아니면 활기찬 목표를 이루는 도전의 봄, 혹은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찾는 따뜻한 봄. 어떤 봄이든 여러분만의 특별한 순간이 가득하길 바라며 벚꽃처럼 화사한 하루를 시작하는 이곳은 DJ 구스로의 떼굴 라디오입니다. 뚜뚜뚜. 일어난 지 얼마 안 된 관계로 목소리가 조금 걸걸할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이번 라디오 주제는요, 바로 봄입니다. 설레는 봄을 맞이해서 컨텐츠를 한번 정해봤는데요. 오늘의 코너로 봄하면 생각나는 영화와 따뜻한 이야기들을 좀 소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구부기들의 사연을 읽고 무엇이든지 칭찬해주는 코너를 준비했는데요.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재밌게 들어주세요. 자, 그럼 2025년 DJ 구스로의 떼굴 라디오 제2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렛츠고! 영화를 보지 않는 분이더라도 본 것처럼 영화를 소개해주는 코너, 바로 영화 알려드림 코너입니다. 오늘 소개할 영화는요, 봄하면 생각나는 영화죠. 풋풋한 시절의 수지와 이재훈이 출연했던 첫사랑에 관한 명작 영화, 바로 건축학개론입니다.
대학교 신입생 승민은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었어요. 반면 서연은 활발하고 외향적인 사람이었죠. 그들이 처음 만난 건 바로 건축학개론 수업과 같은 동아리에 들면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함께 밤새 과제를 하고 같은 동네에서 버스를 타고 돌아오던 날들. 승민은 점점 서연에게 끌렸지만 쉽게 마음을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한 기회로 함께 떠난 여행에서 바닷가에 나란히 앉아 바람을 맞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죠. 하지만 승민은 끝내 고백하지 못했어요. 대신 그는 서연이 꿈꾸던 집의 설계 모형을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형을 전해주며 용기 내어 고백하려 했죠. 하루 종일 서연의 집 앞에서 기다렸지만 서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승민은 술에 취한 서연이 인기 많은 동아리 선배의 꿰매 속아 그녀의 집으로 함께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말았습니다. 이에 승민은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말죠. 이어 애써 만든 서연을 위한 집의 설계 모형을 버립니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마주한 자리에서 서연은 승민에게 돌려주려던 CD 플레이어를 건넵니다. 하지만 승민은 차갑게 말합니다. 이제 그만 꺼져. 이후 그들은 관계를 끝냅니다. 그렇게 서로 간의 오해로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못한 채 끝이 났습니다. 15년 후 어엿한 건축가가 된 승민. 그리고 어느 날 그에게 예상치 못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바로 서연이었죠. 그녀는 집을 짓고 싶다며 승민을 찾아왔고 두 사람은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그들은 다시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제주도를 오가며 과거의 기억들이 하나둘 떠오르죠.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서연은 이혼한 상태였고 승민은 결혼을 앞두고 있었으니까요. 비행기가 끊긴 어느 날 밤, 오랜만에 함께한 술자리에서 서영은 승민이 자신의 첫사랑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고 승민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게다가 서연은 15년 전 승민이 버린 설계 모형을 주워서 지금껏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승민도 깨닫습니다. 우리 서로를 사랑하고 있었구나. 두 사람은 15년 만에 진심을 확인하고 조용히 키스를 나눕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승민은 미국으로 떠났고 서연은 제주도에 남았습니다. 어느 날 서연 앞으로 도착한 택배. 그 안에는 15년 전 승민이 돌려받았던 CD 플레이어가 들어있었죠. 그리고 CD 플레이어에서는 김동률의 기억의 습작 노래가 나왔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노래를 들으며 지난 시간들을 떠올립니다. 그때의 설렘, 후회, 그리고 영원히 남을 첫사랑과의 기억을 말이죠. 그렇게 영화는 끝이 납니다. 그들의 시작과 끝이 이 노래에 기록된 채 말이죠. 지금까지 영화 건축학개론이었습니다. 첫사랑은 시간이 흘러도 마음 한켠에 남아있다. 이 말처럼 건축학개론은 누구나 한 번쯤은 떠올릴 법한 첫사랑의 감정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그때의 감정은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 같고요. 혹시 구부기들 중에서는 첫사랑이 이루어졌던 분이 계실까요? 감사합니다.
듣기 좋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첫사랑이 이루어지신 분은 거의 없지 않을까요? 첫사랑은 저도 안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진짜 극소수 확률이 아닌가. 왜냐면 일단 첫사랑을 일단은 예로 들면 거의 20살이야. 20살. 20살에 누가 결혼을 해? 누가 20살에 만나갖고 누가 잘 만나갖고 취직하고 뭐 시킹 저 시킹 돈 모아가지고 그거 어떻게 결혼을 합니까? 그래서 확률이 되게 적은 것 같고, 그리고 20살에 연애를 하면 너무 서로가 못 볼 꼴을 많이 보는 것 같아. 왜냐면 연애를 많이 안 해봤으니까 서로가 약간 그런 게 있는 거지. 이제 맞춰가는 거지 이제. 어려가지고. 건축가를 가면 수지를 만날 수 있냐고요? 안 될 것 같은데? 수지는 없을 것 같아. 합성 수지를 보겠다는데요? 본인이 이재훈이면 만날 수 있다고?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노래를 안 들어보고 갈 수 없겠죠. 바로 김동률님의 기억의 습작 노래 듣고 찾아오겠습니다. 배우들의 대사가 들어있는 버전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더 좋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건축학개론 OST 기억의 습작 듣고 오겠습니다. 저기 첫눈 오는 날 뭐해? 이제 버틸 순 없다고. 들을래? 휑한 웃음으로 내 어깨 기대어 눈을 감았지만 이제 저 알죠? 말할 수 있는 건축학개론 수업 듣지 않아요? 너의 슬픈 눈빛이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우리 그날 만날까? 나에게 말해봐. 너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볼 수만 있다면 철없던 나의 모습이 얼만큼 의미가 될 수 있는지. 많은 날이 지나고 나의 마음 지쳐갈 때 내 마음속으로 쓰러져가는 너의 기억이 다시 찾아와 생각이 나겠지. 너무 커버린 미래의 그 꿈들 속으로 잊혀져가는 너의 기억이 다시 생각날까.
찾아와 생각이 나겠지. 네가 내 첫사랑이었으니까. 너무 커버린 내 미래에 그 꿈들 속으로 잊혀져가는 나의 기억이 다시 생각날까. 많은 날이 지나고 네, 김동률님의 기억의 습작 듣고 왔습니다. 방금 들었던 이 노래에는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가수 김동률님은 지금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싱어송라이터 중에 한 명이지만 그도 처음부터 인정받은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의 음악 여정에는 수많은 고민과 시행착오가 있었고 방금 들었던 기억의 습작이라는 명곡 역시 아주 작은 우연에서 시작되었죠. 이야기는 그의 학창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김동률은 어릴 때부터 음악을 좋아하고 작곡을 하던 학생이었습니다. 음악에 대한 관심이 깊었지만 주변의 반응은 그리 대단하지 않았어요. 그가 작곡한 노래를 친구들에게 들려주면 다들 오, 괜찮네 정도의 반응을 보일 뿐 크게 감동하는 기색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유일하게 한 명, 반장이었던 친구만은 달랐는데요. 그 친구는 처음 기억의 습작을 듣고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야, 이거 진짜 좋은데? 너 이거 잘 만든 것 같아. 하지만 김동률은 이 말을 고지고대로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반장 친구는 워낙 긍정적인 사람이었거든요. 뭐래도 좋아! 라고 말하는 타입이었으니 이번에도 그냥 립 서비스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기억의 습작은 친구들 사이에서 별다른 반응 없이 넘어가고 김동률도 뭐 그냥 그런 곡인가 보다 하고 생각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운명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죠. 어느 날 그 반장 친구는 평소처럼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무심코 전화를 받았죠. 그런데 웬걸? 잘못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보통 잘못 걸린 전화라면 죄송합니다 하고 끊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는 그 전화를 끊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상대방의 목소리가 너무 예뻤거든요. 반장 친구는 순간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런 목소리의 주인공이라면 그냥 인연을 놓쳐서는 안 되지 않을까? 그리고 대뜸 엉뚱한 말을 해버립니다. 혹시 음악 좋아하세요? 전화를 잘못 걸었던 그녀는 약간 당황했지만 어색한 웃음과 함께 대답했습니다. 네, 네 좋아해요. 반장 친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실 제 친구가 작곡을 하는데요. 정말 좋은 곡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녀는 어리둥절했지만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네, 들어볼게요. 그렇게 허락도 없이 김동률도 모르는 사이에 그의 기억의 습작이 전화기 너머로 흘러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통해 들리는 기억의 습작, 그녀는 조용히 그 노래를 들었습니다. 반장 친구도 그 반응을 가만히 지켜봤죠. 사실 걱정이 됐습니다. 혹시 지루해하면 어떡하지? 하지만 그녀는 한마디 말도 없이 끝까지 노래를 들었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순간 정적이 흘렀죠. 그 친구는 살짝 불안해졌습니다. 이거 괜히 들려준 거 아니야? 속으로 생각했죠. 그런데 그때 전화기 너머에서 그녀의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 말 한마디는 김동률에게도 반장 친구에게도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 반장 친구는 신이 나서 김동률을 찾아갔습니다. 야야야야야! 나 어제 네 노래 들려줬어! 김동률은 의아했습니다. 뭐? 누구한테? 그걸 왜? 아니 그냥 실수로 전화 받은 여자애한테. 뭐? 왜 내 허락도 없이? 김동률은 당황했지만 친구의 말에 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걔가 네 노래를 듣고는 너무 좋다 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김동률의 마음에 작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자신의 음악이 대단한 감동을 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좋아서 만들었고 친구들도 괜찮네 라고만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사람이, 그것도 아무런 편견 없이 오직 음악만 듣고 감탄했다는 사실을요.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 음악이 누군가를 감동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말이죠. 이 작은 깨달음은 그가 음악을 계속 해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억의 습작은 한 사람의 작은 감탄과 함께 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훗날 이 노래는 대학가요제 출전곡이 되었고 이후 전람회 1집 앨범에 수록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영화 건축학개론에 삽입되며 다시금 조명받았고 지금은 대한민국 발라드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명곡이 되었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아주 사소한 순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반장 친구의 지지, 예쁜 목소리의 낯선 사람, 그리고 그녀의 조용한 감탄 한마디였죠. 만약 그 친구가 전화를 받지 않았더라면, 그녀가 노래를 끝까지 듣지 않았더라면, 그 한마디 감탄이 없었더라면 아마도 기억의 습작은 김동률의 하드 속에서 영원히 묻혀버렸을지도 모르겠죠. 누군가의 진심 어린 반응 하나가 김동률님에게 큰 용기가 됐던 순간이었네요. 이 사소해 보이는 우연이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이 신기하지 않나요? 그 뒤로 친구와 통화 속 여성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통화 속 여성과 반장이었던 친구는 그 통화를 계기로 만나서 행복하게 가정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기억의 습작이 아름다운 인연을 만들어준 것이죠. 라는 스토리였으면 정말 좋았겠지만 아쉽게도 어떻게 되었는지는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덕분에 기억의 습작이라는 명곡이 탄생했으니 그것만으로도 큰 선물을 준 것이겠죠? 기억의 습작이라는 명곡, 김동률이라는 아티스트의 출발을 도와준 소중한 곡이니까요. 그럼 노래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곡 제목은 김동률의 출발. 이거 듣고 다음 영화 소개로 만날게요. 다들 재밌게 보고 계시죠? 그럼 바로 김동률의 출발 듣고 오겠습니다. 아주 멀리까지 가보고 싶어. 그곳에서 누구를 만날 수가 있을지. 아주 높이까지 오르고 싶어. 얼마나 더 먼 곳을
바라볼 수 있을지. 작은 물병 하나, 먼지 낀 카메라, 때 묻은 지도 가방 안에 넣고서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네. 멍하니 앉아서 쉬기도 하고 가끔 길을 잃어도 서두르지 않는 법. 언젠가는 나도 알게 되겠지. 이 길이 곧 나에게 가르쳐 줄 테니까. 촉촉한 땅바닥 앞서간 발자국 처음 보는 하늘. 그래도 난 익은 길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네. 새로운 풍경에 가슴이 뛰고 별것 아닌 일에도 호들갑을 떨면서 나는 걸어가네. 휘파람 불며 때로는 넘어져도 내 길을 걸어가네. 작은 물병 하나, 먼지 낀 카메라, 때 묻은 지도 가방 안에 넣고서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 내가 잘하고 정든 이 거리를 난 가끔 그리워하겠지만 이렇게 나는 떠나네. 더 넓은 세상으로. 네. 김동률의 출발 듣고 왔습니다. 다음 영화는요, 음악과 사랑으로 성장하는 소년의 이야기, 바로 싱스트리트입니다. 이 영화는요, 봄처럼 설레고 자유롭게 질주하는 감성을 담고 있습니다. 음악과 사랑 그리고 꿈을 향해 질주하는 한 소년의 성장 이야기. 지금부터 싱스트리트의 세계로 들어가 볼까요? (1980년대) 아일랜드 더블린. 불황이 깊어지고 사람들의 삶은 점점 팍팍해집니다. 음악을 한다는 건 사치처럼 느껴지는 시대였죠. 하지만 그 속에서 한 소년은 현실을 바꿔보려 합니다. 바로 코너라는 어린 소년이었죠. 그가 사는 세상은 버거웠어요. 학교에선 불량배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집에서는 부모님의 싸움이 끝이 없었죠. 모든 게 답답했던 어느 날, 코너는 거리에서 한 소녀를 발견합니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소녀. 그녀는 창가에 기대어 담배를 문 채 말하죠. 난 모델이야. 곧 런던으로 갈 거야. 그녀의 이름은 라피나라는 아름다운 소녀였습니다. 코너는 첫눈에 그녀에게 빠져버리죠.
이어 충동적으로 이렇게 내뱉습니다. 우리 밴드에서 뮤직비디오를 찍을 건데 출연할래? 하지만 문제는 코너에게는 밴드가 없었습니다. 그냥 있어 보이는 척 뱉은 말이었어요. 이를 모르는 라피나는 이 터무니없는 제안에 응합니다. 충동적인 거짓말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코너는 친구들을 모아 싱스트리트 밴드를 결성합니다. 기타, 피아노, 드럼, 뮤직비디오 감독 등 다재다능한 6명의 소년들이 모이죠. 뮤직비디오 촬영 당일날 라피나는 카메라 앞에서 빛나고 코노와 친구들은 연주를 시작합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완벽했죠. 하지만 현실은 늘 그렇듯 녹록치 않았습니다. 코노의 부모님은 결국 이혼을 했고 학교에서는 불량배들에게 괴롭힘을 당합니다. 학교 교장까지 그를 조롱하며 신발을 빼앗아 맨발로 집에 가도록 만들었죠. 코너는 점점 더 절망합니다. 이 도시는 꿈을 꾸는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아. 더블린은 코너의 꿈과 음악을 가두는 감옥 같았어요. 어른들은 모두 현실에 타협했고 코너도 언젠가 그렇게 변할까 두려웠죠. 하지만 음악만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싱스트리트 밴드는 점점 성장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교내 공연이 시작되었죠. 무대 위에서 코너와 친구들은 자신들만의 음악을 선보이며 모두를 사로잡습니다. 라피나도 다시 코너에게 마음을 엽니다. 하지만 코너는 더 큰 결심을 하죠. 더블린에 남으면 아무것도 안 변해. 떠나야 돼. 코너는 이 지긋지긋한 더블린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그곳에 머무르면 현실에 타협하며 무너질 뿐이었으니까요. 그렇게 그는 라피나와 함께 작은 보트를 타고 런던을 향해 떠납니다. 바다 위 폭풍우 속에서도 두 사람은 나아가죠. 불확실한 미래에서도 음악과 사랑과 함께 그들은 전진합니다. 그렇게 영화는 끝이 납니다. 영화 싱스트리트는 꿈을 쫓는 청춘 그리고 음악이 가진 마법 같은 힘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현실이 아무리 거칠어도 자신만의 노래를 부르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가 영화 속에 가득 담겨 있죠. 리뷰를 마무리하면서 싱스트리트 영화에 나왔던 노래를 안 들어볼 수 없겠죠. 싱스트리트 밴드가 자신들만의 색을 찾아가며 만든 곡인데요. 더 높이 올라가겠다는 희망적인 가사와 더불어서 코너와 친구들의 간절함이 담긴 곡 업! 듣고 오겠습니다. It's 2 o'clock on the edge of the morning. She's running magical circles around my head. I hitch a ride on a dream she's driving. She turns to kiss me, I crash back into bed. Across the street on a grayed out Monday, I see the girl with the eyes I can't describe. And suddenly it's a perfect Sunday, and everything is more real than life. I think I'm back in the tree, I think I'm back on the ceiling. It's such a beautiful feeling going on. She lights me up, she breaks me up, she lets me up. Find a race to the bound imperfection. You've gotta read but you don't wanna reach the end. 'Cause what if everything beautiful's fiction?
네, 싱스트리트의 업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는 작은 시작이라도 포기하지 않으면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겠다는 희망을 품은 곡인데요. 여러분들도 자신만의 업을 향해 나아가길 바라며 바로 구수료 퀴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끄러. 다시 돌아온 깜짝 구수료 퀴즈입니다. 퀴즈를 맞추신 분께는 선물로 킥뷰를 드리니 다들 집중해주세요. 자, 첫 번째 문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1부터 100 중에 지금 구수료가 생각하는 숫자는 무엇일까요? 두두두두두두두. 빠르게 맞추시는 분에게 퀵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보자. 구수료의 숫자를 맞추는 사람이 한번 찾아볼까? 두두두두두두두두두. 정답 스톱. 정답 나왔습니다. 자, 다라숙님 82 축하드립니다. 이야, 어떻게 맞췄지? 구수료 정답을. 정답 좋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두 번째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구수료가 요즘 즐겨보는 유튜브 컨텐츠는 무엇일까요? 두둥타. 요즘 구수료 뭐 보게? 유튜브 컨텐츠 보자. 맞추는 사람이 있을까? 어디 보자. 뽀로로, 앵무새, 애기, 고양이, 발톱펴기, 제주도, 당귀집, 예능, 혼자 살기. 안 나오는데. 쉽지 않은데. 비슷한데요. 힌트 주면 바로 맞춰가지고 힌트를 줄 수가 없네. 어떡하지? 힌트 드릴게요. 정답! 다라숙님 정답. 폭삭 속았수다 정답입니다. 요즘 또 이제 폭삭 속았수다. 아니 뭐지? 어떻게 하셨지? 요즘에 또 폭삭 속았수다 이제 뭐 비하인드나 아니면은 뭐 메이킹 영상 이런 게 또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런 걸 또 좀 찾아보고 있는데 이상하네. 어떻게 알았지? 이야, 특이하네. 자, 그러면 세 번째도 가족분이신가요? 어머, 페나페나 어서오세요. 가족 아니구나. 희한하다. 그러면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부기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오늘의 점심은 무엇일까요? 두둥타. 구수루는 오늘 무슨 점심을 구부기들한테 추천하고 싶을까요? 이거는 다른 사람이 맞추겠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므라이스, 김치찜, 순두부찌개, 칼국수, 연어, 초밥, 쌀국수, 회, 마라탕, 뚝불, 막구구, 갈비탕, 라면, 국수, 아침 수료는 오마카세, 대박이네. 돈가스, 우동, 짜장면, 계란찜, 육회, 비빔밥, 김치찌개, 냉면, 짜장면, 샌드위치 아무도 안 나오고 있고요. 제육볶음, 수제비, 짬뽕, 유산술밥, 라멘, 모밀, 비빔밥, 쥐리탕, 김치찌개, 마라탕, 밀면, 된장찌개, 개밥은 뭐예요? 삼겹살, 쥐두부볶음밥, 돈가스, 마제소바, 전국장, 샌드위치, 아구찜, 덮밥 안 나오고 있어요. 이름이 좀 길어요. 한 6글자 됩니다. 그럼 맞출 수 있을까? 부대찌개, 텐동, 된치, 짬뽕, 간개밥, 칼국수, 햄버거. 정답! 티미드님 정답입니다. 정답! 바로 정답은 알리오 올리오였고요. 에라에라님 너무 아까워요. 티미드님이 빨리 올려가지고 바로 정답은 알리오 올리오였고요. 점심에 이탈리아는 섭 넣는다고요? 죄송해요. 아니 제가 좋아하는 거 추천할 수 있잖아요. 점심에 파스타 먹으면 안 돼? 그럼 파스타는 언제 먹어? 저녁에 먹냐고. 점심에 파스타 안 먹어요? 꼭 밥심을 먹어야겠어? 느끼하다고? 그래? 알리오올리오는 그렇게 느끼하지 않은데. 아무튼 제가 추천하는 오늘의 점심은 알리오올리오였고요.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구수료가
이번 봄에 가장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일까요? 두둥탕! 맞출 수 있을까요? 뜨뜨뜨뜨뜨뜨 결혼. 예? 남친 사귀기. 예? 그냥 아침부터 그냥 눈깔 찔러볼까 그냥. 무슨 소리야. 연애 아니고요. 이민 아니고요. 다이어트 아니고 안 나오네? 희한하다. 소개팅 아니고요. 오리지널 걸네 얘기? 그냥 자기들 얘기하고 싶은 거 얘기하는데 하디야 돌리기? 그냥 자기들 얘기하고 싶은 거 막 얘기하네. 유튜브 100만? 아니 봄에 하고 싶은 거라니까. 봄에 하고 싶은 거. 봄에 누가 이민을 가고 싶어 하냐고요. 똥구멍들아. 아니 안 나오는데? 안해 집어쳐. 하지마. 안해. 퀴즈 끝내. 정말. 아무것도 안 나오네 정말. 없어요? 안 맞출 거예요? 그거 있잖아 그거. 정답. 덩강아지님 정답. 소풍입니다. 소풍. 피크닉인데 뭐 소풍이랑 비슷하니까 그냥 소풍 맞다고 해줬어요. 소풍입니다. 예. 피크닉. 왜 물음표가 나오지? 아니 소풍 돗자리 피고 샌드위치 싸서 이민도 피크닉이라고요? 예? 아니 뭐야 잠 덜 깼냐고 이 사람들아. 산책이 무슨 피크닉이야. 아니지. 참나. 벚꽃놀이도 소풍이라고? 아니 벚꽃놀이는 돗자리를 안 피고 그냥 벚꽃만 보고 올 수도 있잖아. 아니 나는 소풍을 얘기한 건데. 자 아무튼 요렇게 구슬로의 깜짝 퀴즈 해서 퀵뷰를 좀 나눠드렸고요. 앞으로 뒤에도 퀴즈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러면 또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까요? 채팅 활력이 좀 좋아졌는데 다시 이제 출근 준비하러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코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게 하디야 돌리기가 아니네. 여러분 오늘 아침은 어떤 기분으로 시작하셨나요? 햇살처럼 포근한 하루인가요? 아니면 이불 속에서 느릿하게 눈을 뜨고 계신가요? 어떤 아침이든 이곳에서만큼은 따뜻한 음악과 이야기로 함께할게요. 여러분의 아침이 조금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편안한 이야기와 음악을 가득 담아 준비했으니까요. 다양한 이야기와 감성이 어우르는 이곳은 DJ 구슬로의 떼골 라디오입니다. 구부기들, 봄이 오면 괜히 설레고 마음도 말랑말랑해지는 기분이 들지 않나요? 길거리에 벚꽃이 피어나고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면 왠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리는 그런 계절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봄철 여러분들의 마음을 포근하게 감싸줄 놀라운 이야기를 준비했답니다. 헤어졌다고요? 그건 대본에 없는데. 그럼 바로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지요. 이 이야기는요, 대한민국 육군의 젊은 소위였던 조서환님의 실화입니다. 사건은 1970년대로 되돌아갑니다. 그는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한 엘리트 군인이었습니다. 강한 책임감과 리더십으로 부하들의 존경을 받았던 그. 하지만 그의 운명은 단 한순간에 바뀌고 맙니다. 군 훈련 중 한 병사가 실수로 손에 수류탄을 미끄러뜨립니다. 부하들의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 쾅! 그는
본능적으로 몸을 던졌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병원으로 실려가던 조서환. 겨우 깨어났을 때 그는 그의 오른손을 잃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더 이상 총을 잡을 수도 필기를 할 수도 없는 현실. 그에게 남은 건 절망뿐이었죠. 그는 연인을 찾아가 이별을 결심합니다. 손을 꼭 쥔 채 그녀를 바라보며 힘겹게 말하죠. 나는 이제 한 손뿐인 사람이야. 너에게 짐이 될지도 몰라. 그는 여자친구에게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그녀는 그를 한참을 바라보더니 단호하게 말합니다. 오른손이 없다고 당신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야. 난 당신 자체를 사랑해.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조서환은 그녀를 똑바로 바라봅니다. 하지만 난 예전처럼 살 수 없을지도 몰라. 여자친구는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당신 곁에서 함께하면 되잖아. 흔들리지 않는 그녀의 눈빛. 그 순간 그는 깨닫습니다. 장애가 생겼다고 해서 사랑도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걸 말이죠. 그녀는 끝까지 그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사랑이 그를 다시 일어서게 한 힘이 되었죠. 저녁 후 그는 새로운 길을 걷기로 결심합니다. 애경산업이라는 생활용품을 파는 회사에 입사하며 마케팅을 배우기 시작하죠.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한 손뿐인데 일을 할 수 있겠어? 그런 말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진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을 했고 그 결과 대한민국 최초의 기능성 치약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모두 한 번쯤은 써봤던 2080 치약이라고 합니다. 20개의 건강한 치아를 80세까지 유지하자. 이 간단한 아이디어가 대한민국 치약 시장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이후에는 치과 전화번호 뒷자리로 2080을 쓰는 곳도 많아졌죠. 이제 한 손뿐인 남자는 대한민국 최고의 마케팅 전문가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는 마케팅 업계의 전설적인 인물이 되었고 현재 국내 대표 안마기 브랜드 세라젬의 사장으로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의 곁에는 여전히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가장 힘들 때도 그가 다시 일어설 때도 언제나 한결같이 곁을 지킨 아내였죠. 그녀의 사랑이 있었기에 조서환님은 주저하지 않고 다시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변해도 나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해 라는 말 덕분에 말이죠. 그리고 그는 그 사랑을 증명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감동적이지 않나요? 누군가 나를 변함없이 사랑해주고 끝까지 곁을 지켜준다면 그보다 든든한 게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거를 또 아내분께서 해주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결국 멋지게 성공하셨으니까 이렇게 사랑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힘이 될 수도 있구나 라고 느껴지는 에피소드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찰리 빈웍스가 부릅니다. 우리 사랑은. 만약 우리 사는 동안 아픔이 없다면 단지
짧은 삶이 그리 의미가 있을까. 나는 바람도 버티기 힘들곤 하지. 그래도 괜찮아질 거야. 만약 우리 사는 동안 슬픔이 없다면 스쳐가는 80년이 의미가 있을까. 거리를 걷다가 철렁 엎드리곤 해도 그래도 괜찮아질 거야. 마음들은 전부 소중했던 추억이니 전부 모아 살아갈래. 다시 몰아치는 바람 찾아와도 우리 사랑은 만약 우리 걷던 길이 의미가 없다면 지금까지 여정들도 잊지 않을 거야. 나는 지금껏 발버둥 춘계하지만 그래도 잘 살아왔잖아. 마음들은 전부 소중했던 추억이니 전부 모아 살아갈래. 다시 몰아치는 바람 찾아와도 우리 사랑은 마치 다시 처음부터 돌아간 것처럼 갈피를 잡지 못해도 울다 가. 마음들은 전부 소중했던 추억이니 전부 모아 살아갈래. 다시 몰아치는 바람 찾아와도 우리 사랑은 네, 찰리미누웍스의 우리 사랑은 듣고 왔습니다. 이 곡은 제주도 공연 중에 사랑과 삶을 주제로 나눈 대화를 기록하며 탄생한 곡이라고 하네요. 따뜻한 멜로디와 희망적인 가사는 겨울을 지나 새롭게 피어나는 봄의 감성과 닮아있죠. 사랑이 싹 트고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느낌이라 선곡을 해봤는데요. 어떤가요? 네네네네. 지금까지 다들 떼골라디오 잘 들으시면서 출근하고 계시죠? 예, 어머, 너무 좋아요. 네네네, 너무 좋습니다. 예, 다들 너무 좋다고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침에 또 좀비처럼 일찍 일어나서 방송을 킨 보람이가 있네요. 출근 완료하신 분도 생기고 있고요. 아주 좋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은 가끔은 운명이란 게 정말 신기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지 않나요? 오늘은 25년 만에 가족을 찾은 한 남자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기억 속 어렴풋한 단서만을 가지고 구글어스를 이용해서 친가족을 찾아낸 남자의 실화입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는 영화 라이언으로도 제작되었죠.
어떤 사연인지 함께 들어볼까요? 인도의 한 작은 마을. 5살 소년 사루는 가족들과 함께 소박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건설 현장에서 일을 했고 형은 동생을 돌보며 함께 생활했죠. 어느 날 사루는 형과 함께 기차역에 갔어요. 형은 여기서 잠깐 기다려, 금방 올게 라고 말했지만 이런, 사루는 기차에 올라탄 채 잠들어 버리고 말았죠. 기차가 멈추고 깨어난 곳은 전혀 모르는 도시 콜카타에 와 있었습니다. 그곳은 집에서 1600km나 떨어진 곳. 그는 길도 몰랐고 말도 몰랐어요. 아무도 어린 그를 신경 써주지 않았죠. 그렇게 사루는 거리에서 살아가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사루는 매일 배고픔과 싸워야 했습니다. 길거리에서 자는 날들이 이어졌고 쓰레기통을 뒤져 먹을 것을 찾는 생활이 계속되었죠. 인적이 드문 곳에서 자면 도둑이나 위험한 사람들에게 공격당할 수도 있었는데 실제로 몇 번이나 사기꾼과 유괴범들에게 잡힐 뻔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다가와 좋은 곳으로 데려가 줄게 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곳은 아이들을 노예처럼 부려먹는 범죄 조직이었죠. 다행히 사루는 그곳에서 도망치게 됩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이용하려 했어요. 이 어린 소년에게는 너무나도 가혹한 현실이었죠. 다행히도 사루는 한 고아원에서 발견되었죠. 얼마 후 호주의 한 가정에 입양되었습니다. 새로운 부모님은 그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하지만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알고 싶어. 내 가족은 아직도 나를 찾고 있을까? 25년이 지나도 이 생각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구글어스라는 기술이 등장합니다. 이에 그는 어린 시절 기억을 떠올리며 고향을 찾기 시작했답니다. 사루는 어릴 적 기억을 더듬었어요. 우리 마을에는 강이 있었어. 기차역 근처엔 공장이 있었어. 그는 구글어스를 이용해 수천 킬로미터의 지역을 탐색하며 머릿속에 남아있던 마을을 찾기 시작했어요. 몇 개월 동안 지도 속을 마을을 하나하나 살펴보던 어느 날 이곳이다! 마침내 자신의 고향을 찾아내고 맙니다. 그는 곧바로 인도로 향했고 25년 만에 가족과 재회하는 감격적인 순간을 맞이했어요. 어머니는 여전히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의 형 구둘,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죠. 하지만 그는 다시 가족을 찾았고 어머니와 포옹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사루의 감동적인 실화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라이언이라는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습니다. 헐리우드 배우 니콜 키드먼과 데브 파텔이 출연한 이 영화는 2017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6개 부문의 후보로 오를 만큼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루는 후에 인터뷰에서 내가 어릴 때 잃어버린 가족을 찾기 위해서 매일 밤 구글어스를 보면서 희망을 놓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사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길을 잃고도 끝까지 가족을 찾으려 했던 그의 끈질김이 정말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구글어스로 기억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너무 인상적이었는데요. 가족을 다시 만나는 장면은 너무 감동적이었고 어머니의 기다림도 마음을 울렸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따뜻하게 다가갔길 바랍니다. 그럼 노래 하나 듣고 찾아올게요. 아이유의 비밀의 화원입니다. 바람을 타고 날아오르는 새들은 걱정 없이 아름다운 태양 속으로 음표가 되어나네. 향기 나는 연필로 쓴 일기처럼 숨겨두었던 마음 기댈 수 있는 어깨가 있어. 비가 와도 젖지 않아. 어제의 일들은 잊어. 누구나 조금씩은 틀려. 완벽한 사람은 없어. 실수투성이고 외로운 나를 봐. 난 다시 태어난 것만 같아. 그대를 만나고부터 그대 나의 초라한 마음을 받아준 순간부터 라라라릴라. 하루하루 조금씩 나아질 거야. 미니 그대가 하트하트님 별풍선 89개 감사합니다. 힘을 내야지 행복해져야지. 뒤뜰에 핀 꽃들처럼 점심을 미니 함께 하트하트님 별풍선 먹어야지. 89개 감사합니다. 성취님 새로 연 그 가게에서 새 샴푸를 사러 가야지. 아침 하늘빛에 민트 향이면 어떨까. 난 다시 꿈을 꾸게 되었어. 그대를 만나고부터 미니 하트하트님 별풍선 89개 감사합니다. 나의 초라한 마음을 받아준 순간부터 라라라릴라. 월요일도 화요일도 봄에도 겨울에도 해가 질 무렵에도 비둘기를 하는 아이같이 행복해져 나를 위해서. 난 다시 태어난 것만 같아. 그대를 만나고부터 그대 나의 초라한 마음을 받아준 순간부터 라라라리. 난 다시 꿈을 꾸게 되었어. 그대를 만나고부터 그대 나의 초라한 마음을 받아준 순간부터 라라라릴라. 네. 이번 신청곡은 아이유의 비밀의 화원이었습니다. 이 노래는 마치 따뜻한 위로를 건네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사루의 이야기처럼 오랜 기다림 끝에 피어나는 희망을 떠올리게 하는 곡이었어요. 여러분도 각자의 마음속에 비밀의 화원을 지키면서 소중한 것들을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코너 빰빠라밤. 이번 코너는요, 무엇이든 칭찬해드리는 코너입니다. 구부기들의 사연을 읽고 말 그대로 무엇이든 칭찬해주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구부기들이 사연 적어주신 것들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입니다. 요번 연도 5년 만에 승진할 것 같은데 그냥 칭찬해주세요. 칭찬이 고픈 나이라서요. 언제나 구슬로 귀여워 라고 하셨어요. 이야, 승진할 것 같다니 벌써 박수.
대단해. 이게 승진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이 그냥 일만 해도 얼마나 힘들어 죽겠는데 승진까지 하다니. 축하. 묵묵하게 버텨오신 구부기를 열심히 응원하면서 꼭꼭 더 좋은 소식 많이 일어나도록 부스로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자, 다음입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똥을 잘 싸요? 1일 1쾌변입니다 라고 사연을 적어주셨는데 제가 무엇이든 칭찬해준다고 예시로 이제 막 이렇게 막 써놨는데 그대로 그냥 축하드려요. 야, 진짜 이것만큼 기분이 좋은 일이 없죠. 사실 이거 쾌변 못하면 하루가 기분이 안 좋단 말이지. 너무 축하하고 오늘 아주 상쾌한 하루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축하드려요. 축하. 매일매일 쾌변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다음 사연입니다. 다음 사연은요. 최근에 아버지가 승진을 하셔서 승진 선물로 차를 바꿔드렸어요. 비록 제 통장이 텅장이 되었지만 아버지께서 주말마다 신나셔서 드라이브 가자고 하시는데 뿌듯합니다. 이야, 이거는 진짜 대박인데? 이거 차 바꿔드리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거는 진짜 감동이다. 이거는 진짜 완전 무한 칭찬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설마 만우절에 막 사연 쓰신 거 아니겠죠? 아닌 거겠죠? 진짜로 승진하셨고 진짜로 그 차를 바꿔드린 거겠죠? 진짜겠죠? 날짜가 만우절 아니라고? 그래? 난 날짜가 안 보여가지고 대본에다가 붙여넣기 해가지고 너무 다행이고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박수. 얘들아, 이런 거에 박수를 쳐야 돼 진짜로. 맞잖아. 이거 진짜 쉬운 일이 아니고요. 이게 또 여러분들도 힘들게 이제 일을 하고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서로가 알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큰 마음 먹고 또 이제 차를 바꿔 드린다는 게 어지간해서 하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아버지도 너무 기쁘셨을 것 같아요. 또 내가 아들 하나는 잘 키웠네. 또 이제 승진했다고 나 차도 바꿔주고 다 컸네 다 컸어 하시면서 좋아하셨을 것 같습니다. 구슬을 원따봉 드리고요. 따봉. 자, 다음입니다.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랑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가는데 제가 잘못 보고 한 정거장 빨리 내려서 평소보다 집에 가는데 1시간 더 걸렸어요. 웃긴 건 친구도 같은 실수를 해서 같이 더 걸렸다는 거예요. 한 정거장 빨리 내려서 1시간 더 걸렸다고. 근데 저도 지하철 많이 놓친 적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 한 정거장은 애교지. 저는 아예 반대로 타가지고 반대 종점까지 가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집에 이제 다시 돌아오는데 좀 걸렸지. 그런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지하철 돈을 또 내고 다시 반대를 탔었어야 되는 수준이었는데 근데 이제 한 정거장만 빨리 내려가지고 걸어서 갈 수 있을 만큼의 거리였다 보니까 그 정도면 럭키비키지 않았을까. 운이 좋다. 따봉 드립니다. 그건 바보 아니냐고요? 조용히 하세요. 아침부터 화나게 하지 마시고요. 아무튼 전 그런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뭐 럭키비키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자, 다음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몇 달 전에 취뽀를 하게 돼서 부모님 용돈도 드리고 여기저기 친구들 불러 모아 만나면서 밥이랑 술을 사줬습니다. 잘했죠? 멋있죠? 이야. 맞아. 지금 딱 취뽀하면서 마음이 얼마나 편해졌겠어. 여유로워지고 또 그리고 마음이 여유로워지면서 바로 주변 사람들한테 베푸는 모습 너무 멋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사실 이렇게 베푸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정말 주변 사람들한테 잘한다는 의미라고 생각을 하고 아주 칭찬, 왕칭찬 드립니다. 저도 사실 다시 일을 하게 되고 방송을 시작하게 되면서 가족들이랑 친구들한테 밥 진짜 많이 샀지. 나 어제도 이제 커피 샀잖아. 어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어제 매운탕을 먹고 이제 카페에 가서 커피 한잔 하자 해가지고 카페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뭔가 내가 사야 될 것만 같은데 내가 지갑을 안 들고 나온 거야, 차에서.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나 지갑을 안 들고 나왔는데?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라 그랬냐면 다시 가지고 가서 들고 와. 그래서 응 하고 다시 돌아가서 차에서 지갑 해가지고 지갑을 꺼내 와가지고 결제를 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뭐 많이 사드리고 하고 있죠. 응 다시 갖고 와 해가지고 저도 당장 어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아주 칭찬드리고요. 너무너무 멋집니다. 그리고 또 취뽀를 하셨다고 했는데 취업도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취업은 아니고 앞으로의 직장 생활도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떼굴 DJ. 저는 스료가 그토록 이야기하던 캡스톤을 시작한 공대입니다. 교내 수업으로 cap스톤을 하나 하고 1년 동안 하는 학회 캡스톤도 준비하는 중이라 2개를 준비하게 됐어요. 덕분에 방송을 잠깐씩밖에 못 봐서 너무 슬퍼요. 유유. 스료 방송 전에 전날 다시 보기 보고 있어요. 파이팅 하라고 다시 보기 챙겨보는 나 칭찬해주세요. 진짜 칭찬해. 진짜 저도 캡스톤을 준비해본 사람으로서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쉬운 일 하나 아닌데 저도 학회 캡스톤도 같이 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대신에 주제가 그냥 같은 거였어요. 2개가. 그래서 하나를 거의 1년 동안 같이 한 셈이라고 보면 되는데 근데 2개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게 뭔가 주제가 아예 다르게 2개를 준비하나 봐요. 진짜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캡스톤은 이제 공대생이 아니셔가지고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제 졸업 작품처럼 캡스톤을 해야 돼요. 해야 졸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캡스톤이라는 게 약간 그런 거예요. 이제 생활에서 내가 조금 불편했던 점 아니면 뭔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떠올린 그런 것들을 이제 현실로 만들어내는 거. 그래서 내가 지하철을 타는데 이런 게 좀 불편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런 센서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런 것들을 조합해가지고 그런 걸 실제로 만드는 작업 같은 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경제에도 캡스톤이 있으시구나. 그렇구나. 다른 과에도 캡스톤이 있군요. 저는 이제 공대라 공대생들만 캡스톤이 있나 했는데 그래서 현실로 구현하는 게 생각보다 빡세요. 저는 그래서 어떤 것까지 기억이 나냐면 그 아크릴을 주문 제작하는 집이 있어요. 그런 데를 발품 팔아서 직접 가야 돼. 그러면은 거기 아저씨가 너네 캡스톤 하러 왔구나. 아크릴 멋있갱이 저거 이거 잘라줄까? 이러면서 이제 가가지고 두께를 5mm로 해줄까 10mm로 해줄까 12mm로 해줄까 이러면서 막 아크릴 두께들을 막 보여줘요. 막 그런 거를 막 하나하나 막 쇼핑해가지고 그거 다 골라가지고 잘못 사면은 군형내다가 막 아크릴 막 부사지고 그래. 너무 두꺼우면 또 너무 두꺼워서 무겁고 막 난리 나요. 아무튼 이렇게 발품 팔아가지고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그런 건데 재밌겠다고요? 새벽 내내 납땜 해봐야 돼. 그래야지 이제 재밌겠다 소리가 안 나오지. 아무튼 그래서 저도 너무 그때 추억을 알기 때문에 진짜 고생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도 구스로의 다시 보기를 봐줬나? 이건 아주 칭찬해. 맞아요. 아 진짜 캡스톤도 모두에게 인정받는 아니면은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데 칭찬받을 수 있는 캡스톤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조별로 하는 조별 과제이기 때문에 이상한 사람 없이 또 잘 끝낼 수 있도록 잘 끝낼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캡스톤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공대 캡스톤 하는 공대생 분이셨고요. 그렇다면 다음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사무실에서 노래 틀 때 은근슬쩍 수료 노래 중간중간 틀고 있어. 어떤데? 라고 해주셨어요. 이야, 아니 사무실에서 노래를 틀 때 구스로의 노래를 틀고 있다. 이거는 왕따봉 따봉 중에 그냥 왕쌍따봉.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아주 칭찬해요. 구스로의 노래가 사무실에서 흘러나온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또 이 노래 누구 거야? 너무 좋은데라고 하면은 버추얼 초록색 머리 구스로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구스로를 먹일 수 있도록 먹일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쌍따봉 따봉 드립니다. 출근 완 아침에 수료 들으면서 출근하니까 좋다라고 해주시는데 감사해요. 제가 사실 이 떼굴 라디오를 시작한 게 제가 어쩌다가 그 김영철님인가? 김영철님? 성함이 김씨가 맞나? 왜 이렇게 입에 안 붙지? 맞나? 맞아요? 김영철님? 뭐지? 맞나? 슈퍼파워를 하는 김영철님, 개그맨, 영어 잘하시는 분. 맞아. 김영철님이 아침 라디오를 하는 거를, 파워 라디오를 하는 거를 내가 언제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뭔가 되게 텐션도 좋고, 그리고 뭔가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한테 엄청난 에너지를 주고 있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나도 방송을 하는 사람이 있고, 내 방송이랑 라디오는 전혀 다른 결이지만 언젠가 한번 라디오 같은 거를 좀 해가지고 좀 여러분들의 일상에 힘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떼굴 라디오 2를 다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떼굴 라디오 1은 맨날 새벽에 했었어요. 12시에. 그래서 약간 주무시면서 들으세요라는 취지였는데, 이제 떼굴 라디오 2는 여러분들한테 활력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큰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진행하고 있는데 매일매일 하기는 좀 그래서 이제 작가님이 이제 대본을 예쁘게 써주시면은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좋아하시고, 좀 월요일 힘드시니까 월요일 아침에 하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진행을 하게 됐는데, 오늘도 여러분들이 출근하시면서 다들 재밌게 들으신 것 같아서 너무 좋군요. 시간대가 처음 와봤는데 너무 좋아요. 진짜요? 다행이다. 여러분들이 또 좋다고 해주시니까 너무 다행이고, 오늘 피곤하면서 나도 힘내서 여러분들 덕분에 일어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칭찬해드립니다 코너를 한번 해봤고요.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끝인사 전해드릴게요. 내가 날 모르는 것처럼 듣고 오겠습니다.
싫었던 아무도 모르게 했었던 내 모습을 그댄 너무 쉽게 봐버렸네요. 묘한 내 기분과 괜한 날씨 탓도 괜히 해보지만 그댄 알고 있는 걸까요? 끊이지 않는 질문과 숨기고픈 내 맘 사이에 그댄 날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 I don't know. 나를 알면 알수록 You don't know. 나도 모르겠는 것처럼 I don't know. 나를 알면 알수록 You wanna know. 내가 날 모르는 것처럼 묘한 그 표정과 우물쭈물했던 나를 생각해봤지만 그댄 알고 있었을까요? 끊이지 않던 질문에 숨어버린 날 알면서 무슨 이유로 나를 필요해하나요? I don't know. 나를 알면 알수록 You don't know. 나도 모르겠는 것처럼 I don't know. 나를 알면 알수록 You wanna know. 내가 날 모르는 것처럼 I believe in eyes. I believe in your eyes. 난 시간을 멈춰서 내게 말하고파. 그게 아니면 난 기다리겠지만 순간의 아쉬움이 지나는 건 싫겠지. I don't know. 나를 알면 알수록 You don't know. 나도 모르겠는 것처럼 I don't know. 나를 알면 알수록 You won't know. 내가 날 모르는 것처럼 네, 백예린님의 내가 날 모르는 것처럼 듣고 왔습니다. 이제 라디오를 마무리 인사드릴 때가 되었는데요. 오늘도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라디오에서는 봄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다들 재밌게 들어보셨을까요? 영화 관련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봄에 관련된 사연들도 들려드리면서 저도 읽으면서 굉장히 오랜만에 좀 영화가 땡기는 그런 날이었다 싶을 정도로 싱스트리트도 봤는데 또 보고 싶고 좀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그런 라디오 내용들이었던 것 같아요. 아쉽지만 오늘 라디오는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내일도 모레도 우리에겐 새로운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DJ님 목소리가 너무 따뜻해서 힐링돼요. 라디오 자주 해주세요. 어떡해. 수료 라디오 짱님께서 따뜻한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님이 너무 고맙고 아침부터 라디오 들어줘서 너무 고맙고 라디오를 듣고 있는 모두의 하루가 벚꽃처럼 활짝 피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소중히 보내시길 응원할게요.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이번 콘텐츠가 재밌으셨다면 즐겨찾기 그리고 팬가입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참여와 응원이 구스로에게도 큰 원동력이 됩니다. 파이팅! 그리고 또 홍보할 게 있냐 싶으면 이제 4월 8일 내일은 이제 콘서트, 제가 오프라인 콘서트를 진행하는데 4월 8일에는 오프라인 콘서트 티켓팅이 있는 날입니다. 여기 왼쪽에 QR코드 보이시죠? 요걸로 이제 티켓팅을 하는데 또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군요. 그리고 4월 24일에는 디지털 싱글을 발매합니다. 이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또 새로운 노래로 찾아올 예정이니까요. 그것도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떼굴라디오가 너무 좋았다 하시는 분들한테 떼굴라디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한 달에 한 번으로 기획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너무 자주 하면은 또 재미없을 것 같고, 그리고 작가님도 좀 힘드실까봐 그래가지고 한 달에 한 번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반응이 너무 좋다면 2주에 한 번으로 땡겨볼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는 다음 라디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DJ 구스로의 떼굴라디오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